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부터 이제 공식 행보를 들어갑니다.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만 참배를 하고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엔 참배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갈 길 간다.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창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당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합을 유지하고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능한 길을 찾아서 단합을 이뤄내고 이겨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합을 이뤄내고 싶다고 했습니다만 어제 이낙연 전 대표와의 회동은 결국 사실상 이별 만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일 1월 1일입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묘역을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서울과 이제 봉화마을에 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있는데 혹시요 과거에 박원석 전 의원님, 예. 과거에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이승만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아마 작년에도 DJ 묘역만 갔었거든요. 이거는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그보다는 이제 후보 시절의 확장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당대표가 돼서는 그 확장성보다는 정체성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그 여권에 속하는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묘역을 참배할 수 있겠나, 이런 정무적 판단인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는 건 연초기 때문에 굳이 이게 꼭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결별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건 아닐 텐데, 결과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총리를 지냈던 분이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여기에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지금 이 야당의 가장 큰 원로로서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총선 앞두고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당 내부에 공천 관련된 이런저런 잡음이 혹은 내홍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당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문 대통령 메시지 같은 거를 염두에 두고 방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닥 높지 않죠? 예, 보면 긍정은 1월 첫째 주하고 12월 둘째 주를 비교해 보면, 물론 가운데 등락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과 끝을 비교해 보면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31%로 떨어졌고 부정 지지율은 62%로 12월 2주에는 올랐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좀 바뀌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따지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많이 올랐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가 여러 군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려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의 배우가 장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요.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국민들보다 중대한 불법에 대한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샴푸 정도는 세금으로 사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돼도 당대표직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까지 바꾸지 않습니까? 자, 김현수 후보님, 아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셨지만 그렇다면 반대급부에 있는 민주당의 대표의 지지율은 올라가야 정상이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3월 첫 주, 6월 첫 주, 9월 첫 주, 12월 첫 주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높을 수는 없습니다만 20, 22, 19, 19 거의 비슷하게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대단히 이제 부정평가가 높은 거는 다 확인이 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도 되게 안 좋고 외교 안보도 불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된 이제 질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이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뼈아픈 측면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그 저기 데이터를 쭉 찾아보니까 현재 집권 2년 차에 야당 대표의 지지율은 역대 최고로 이재명 대표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지율이 높으냐 나쁘냐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그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는 낮은 지지율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검찰에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 사법적인 수사와 정치적인 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좀 해왔고 그런 측면들이 대단히 언론을 통해서 좀 많이 부각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이제 뭐 인생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제시하면서 좀 이렇게 선명 야당의 모습을 좀 보여야 됐는데 그런 측면이 좀 미흡한 측면도 있고 또 당내에서도 그 뭐 개파 간의 약간의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갈등적인 요소들이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총선 승리를 해서 우리 민주당이 자체적인 득점을 해야 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 정광희 대변인. 네. 일단 뭐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연초보다 낮아졌다는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변인으로서 이 굉장히 좀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책적으로 더 잘 뒷받침하고 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이 한 가지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지금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적인 보완 사항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년 그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기도 하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기말 성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뭐 지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건 그동안 보여왔던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가 앞으로 중도로 얼마나 확장돼서 정말 그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48% 50% 정도의 득표력을 올릴 수 있는 확정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곧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12월 4일 날 탈당 선언, 신당 창당 선언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